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를 마음 편하게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좀 떨리네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좀 제작자들끼리 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조금 편한 자리 만들었으면 해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된 비트 인터랙티브 대표 김혜임입니다. 환호성 뜨겁네요. 네,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비트 인터랙티브 제작팀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경록이라고 하고요. 대표님께서 이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보고 싶다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이게 저희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분위기보다 좀 하하호호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뭐 배지도 않고 너무 진지해요? 네, 너무 진지해가지고 저희 우리는 좀 약간 파티 같은 느낌을 좀 생각을 했는데 좀 이런 분위기가 났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혼자 불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너무 많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계시네요. 아까 전에 헤드 마이크 쓰고 계시더니 모든 갑자기 분들 마이크를 나누세요. 나눠주시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본부장님 이 정도면 나름대로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요? 그럼요. 더 어려운 분위기도 많아서.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자유롭게 해볼게요. 좋아요. 오늘 성공해야 될 텐데. 네네. 네. 아까 대표님 앞에 쭉 얘기 들을 때 정말 모든 걸 다 허용해 주신다. 우리는 정말 뭐 제한이 없다. 근데 저희가 미팅을 할 때도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던 게 컨셉이 있었어요. 우리가 컨셉이. 네. 우리의 컨셉은 뭐냐면 이 뉴비트 세션의 컨셉은 뭐냐면 다 오픈한. 그쵸. 우리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비밀. 뭐 있죠? 노하우, 네. 꼼수 이런 거를 이렇게 감춰서 신비주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고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진짜 뭐 웬만하면 다 나눈다.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 안 할 거면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 생각의 어떤 기저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시작한 게 제가 회사를 차린 게 그 기조 때문에 사실 회사를 차렸거든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CJ ENM이라는 좋은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몇 년을 몸을 담으면서 사실은 되게 큰 꿈 아니고서는 회사를 차리게 됐어요. 이제 데리고 있었던 연습생 친구들이 제가 담당이 되면서 너무 열심히 해주는데 어린 마음에 이제 한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의 꿈이 없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이 친구들이 10대 같이 해서 20대가 됐는데 그래서 사실 29 나이에 다 반대하는데 회사를 차렸었어요. 근데 다 실패할 거라고 저한테 하셨어요. 다 실패할 거예요. 근데 딱 두 명이었었는데 지금 1밀리언을 만드신 대표님이랑 지금 제 옆에 있는 본부장님만 그때 이제 혜인님이었거든요. 이제 보컬 선생님이었고 혜임님 해보세요 해서 이제 제가 회사도 차렸고 그래서 이제 첫 방에 안 잡힌다 매니저님이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핫벤츠 안 된다는데 핫벤츠 입혀봤고 그러다가 지금이 와서 이제 10년이 돼서 저희 직원들도 많이 생기고 좀 자본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기니까 좀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다. 근데 남들이 안 돼, 그거 안 가르쳐드려요, 몰라요 하는 거를 우리는 좀 해보자, 뉴비트로. 그렇게 시작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크리에이티브 팀도 그렇고 이제 뮤비 팀도 그렇고 저희랑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는 말하면 돼. 근데 저는 약간 질러놓고 직원들이 같이 해결하겠지라는 마인드로 여기까지 왔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왔다 보니까 그 기조부터 시작한 회사가 그렇게 돼서 그래서 저희 회사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 인터랙티브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쪽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사실 안 좋은 분도 많이 만났었고 나중에 두고 봤는데 다 없어지셨더라고요. 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했는데 항상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결국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없고 환경이 그 사람을 그 선택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쌍방향의 그걸로 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좀 낭만을 가지고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서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컨텐츠를 같이 만드는 우리조차도 좀 그런 인터랙티브한 관계여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줬으니 우리 거에 따라야 돼. 뭐 이거보다는 좀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 좀 그걸 말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좀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얘기를 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좀 대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좀 큰 그림 그리고 막 지르고 이게 좀 있어줘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옆에 계신 우리 본부장님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한번
대표님이 막 끌고 가는 것을 뒤를 비질도 하고 네. 짐도 다시 싣고 하면서 같이 일단은 이 일에 탈랑탈랑 괜히 가잖아요. 끌어들이셨고. 아 우선 책임이 있긴 하네요. 네. 네. 아니 원래 책임이 그런 이렇게 잘 될 거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뭐 아까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저희 대표님이 29대 저는 사실 대표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표님이 저희 회사에서 나이가 딱 중간이에요. 이제 곧 이제 50대 이제 매니지먼트 이사님들도 다 계시고 근데 대표님이 가장 중간의 나이인데 저희 회사에서는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일은 나이로 하지 말자.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이렇게 하면 크리에이티브한 면이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표님이 딱 중심에 서서 가장 그래도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가장 의견을 많이 내보고 해보자. 근데 우리는 안 된다. 이거를 마음속으로는 계속 하지만 앞에서는 좋아요.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무모한 것들도 사실 많이 했어요. 무모한 것들도 뭐 사실은 뭐 뉴비트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미국에 14회 버스킹을 했어요. 근데 누구랑 같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커를 14번 들고 다니는 게 저예요. 애들 우버를 태우고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밥을 먹이고 다시 저희 홈스쿨링 하는 줄 알았어요. 애들아 밥 먹어 이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제 밥 먹이고 근데 대표님이 근데 그렇게 해보자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팀을 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how to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 저 지금 투머치 토크죠. 근데 좋아요. 저희는 사실 돈이 많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았던 그거를 좀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까지 굳이? 라고 하는 것까지 한 번 더 바라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몸빵을 좀 많이 작년에 이렇게 했고 그래서 뉴비트가 어제 이제 데뷔를 했고 이제 그것들을 보면 그래도 해외에 있는 팬분들이 많이 또 찾아와 준다. 그래서 사실 한 명이라도 그렇게 먼저 그 팬을 저희가 뉴비트의 팬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행동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고 저는 수행을 하고 우리는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아까 버스킹 얘기했는데 네. 만약에 저한테 먼저 상담을 요청하셨으면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농담이고 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에이스가 있었어요. 이분들의 이제 맞아요. 전작이죠. 네. 에이스가 제가 미국에서 처음 봤는데 제가 유니버시티 그 워싱턴 대학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밖에가 소란스러운 거야. 그 나갔더니 K-pop 그룹 같은 애들이 이렇게 버스킹을 하고 있어요. 딱 보니까 에이스야. 그랬는데 거기서 어떻게 다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정말 밑바닥부터 이렇게 다지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아이디어는 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사도 썼었어요. K-팝이 인디 전략으로 가고 있다. 그때가 꽤 과거 아니에요? 꽤가 한 10년? 10년 됐죠? 10년 거의 거의 10년 7, 8년 정도. 7, 8년이겠다. 그죠? 아, 그죠. 근데 그 전략을 이제 또 다시 버스킹으로. 그 전략 좋았는데 아, 전 뉴비트는 에이스보다 더하게 가자. 점점 근데 더 사실은 힘들어지네요. 그거를 기획하려고 생각을 했던 게 작은 회사가 정말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몇백억의 마케팅을 쓴다는 얘기를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카더라는 너무 많이 듣고 있고 저는 사실 몇백억으로 프로젝트 제작하면 전 이 사업을 그만할 것 같거든요. 차라리 부동산 사업을 다시 배워서 하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던 게 이상하게 이제 저희 에이스를 제가 10년 전에 처음 만들었을 때 아무런 아무런 마케팅을 할 돈이 없었어요. 사실 플랜을 계획을 할 때 제일 이 회사에서 들이는 돈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게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케팅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신기하게 저희가 구독자가 120만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샀냐 구독자. 근데 정말 에이스는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돈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버스킹하고 커버 올리고 했던 게 어느 날 정말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구독자가 막 모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이어서 다른 방법은 몰라서 그냥 진지하게 부딪혀보자. 컨텐츠를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미국하고 유럽하고 먹히네? 그럼 애초에 거기 가서 먹히는데
한국에서 했던 거를 미국 가서 해보자. 그리고 저는 뉴비트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느낌이. 근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잘 됐을 때 미국에서 명분을 만들고 오자. 이거 진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이유로도 잘 됐을 때 좀 이유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정말 힘들어했어요. 애들이 막 에이스 12개 투어 백댄서 해가지고 눈칫밥 먹고 막 버스킹 직접 애들이 막 땀나면 자기들이 땀 닦고 이랬는데 그 친구들한테 매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 하나는 너네 실력이 엄청 늘 거다. 팬들이 뭐에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를 느낄 거다. 피로. 왜냐면 연습실에서 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난 너네를 무조건 띄울 건데 그때 얘네가 왜 미국에서 잘 됐어? 그때 나는 이거 명분이라고 얘기할 거다.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진짜 허물하게 컸다. 그리고 그저 돈 벌러 미국 시장을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시장에서 팬들과 긴밀하게 소통했다. 그거를 꼭 하자라고 해서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저는 아직도 미국이 해볼 만한 시장이라고 느끼거든요. 저희가 처음 LA에서 버스킹 했을 때 진짜 여기보다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회사 망했을 텐데 내가 허튼 데 돈을 쓰고 있나? 이 많은 사람이 미국 비행기를 타고 와서 호텔에서 자는 게 지금 괜찮나? 이런데 뉴욕 마지막 공연을 하는 날은 저희가 사실은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가지고 저기 놀이기구가 있나? 이랬는데 저희를 보러 온 팬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해보는 게 괜찮다. 그래서 사실 한국을 돌아와서 바로 내려고 했던 친구들을 사실은 처음부터 기획을 다시 잡았어요.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승부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승림 감독님이랑 이런 분들한테 다시 연락을 드려서 좀 재밌는 프로젝트 하고 싶다. 나 진짜 얘네 제대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해서 그게 이제 기획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선 풀어놓은 후 기획이 들어간 팀인 네, 거네요. 직원들도 많이 성장했어요. 항상 미지의 영역만 드리니까. 아니 왜냐면 아시잖아요. 여기 K-pop 종사자분들 계시잖아요. 네. 저희 중요해요. 당연하죠. 저희 중요합니다. 맞아요. 아티스트만큼 더 그럼요. 중요한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공감하시는 분들 박수 생각해요. 한번 그럼요. 예, 시원하게. 성장했어요. 이제 성장해서 언제 크죠? 아직도 그래서 168. 네, 성장 못할 것 같아요. 두 분이 뭐세요? 만담하세요? 네. 비슷한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게 뭔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론 뉴비트도 있지만 몸으로 진짜 이 바닥과 부딪혀서 체득한 깨달음 같은 것들로 지금 이제 새로운 그룹을 런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더더군다나 이제 얘기 살짝 하셨던 게 중소기업으로서의 어려움. 결국에는 몸 많이 써야 되는 거는 돈이 없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아까 감독님들 얘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대표님, 본부장님 얘기에서도 많이 나온 것처럼 좀 자유도가 있는 것도 또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끼리 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진짜 맞아. 그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그래도 업계에서 10년 이상 좀 이름 그래도 들면 알만한 중소기업이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콘텐츠를 만들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중소기획사로서 요런 게 중소의 진짜 장점인 것 같다. 진짜 이건 몸으로 깨달은 걸 말씀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표로서 말하는 거 말고 그거랑 이건 진짜 힘들다. 사실 진짜 힘든 건 앨범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앨범 내는 건 몸으로 힘들고 새로운 거를 크리에이티브 하는 건 재밌기도 하지만 제일 힘든 건 매달 드려야 되는 월급. 고정비용. 그리고 그 다음 앨범을 욕심껏 기획하고 싶은데 제작비의 한계?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회사라는 거를 차리고 너무 겁없이 차리고 매일매일 느꼈던 제가 아마 회사를 차리고 몇 달 안 됐을 때 회사에 이렇게 집에도 손을 많이 벌렸었고 더 이상 벌리긴 힘든 상황이었고 근데 일산에서 친구들이랑 뭐를 찍고 오는데 강변북로를 탔는데 체크카드에 딱 23,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민했어요. 와, 강변북로에다 세워달라 그러면 택시아저씨 세워주나? 근데 강변북로에서 딱 빠졌는데 22,800원에 딱 거기에서 빠지시는 거예요. 아저씨 저 여기서 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5년 전까지만 하면서도 울컥했어요. 그렇게 너무 힘들게 했었으니까. 근데 자유도라는 거는 그런 책임을 지는 책임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실무를 제가 이제 작은 회사 2명이서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실제로 매니지먼트 업무도 했었고 제가 스피커를 가지고 다니면서 버스킹도 했었고 뭐 영상 되고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누군가가 연락을 해서 대표님 언제 주무세요? 라고 듣는 게 칭찬이라고 생각하면서 일했던 시기가 있어요. 29, 30 요때. 근데 지나고 와서 보니까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건 지휘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내가 나서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주자들의 월급을 주고 그 연주자들이 뭔가 비전을 느끼고 이 안에 있고 그러면서 관객들을 수용하는 거? 그거를 하려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 사람이 잘하는 걸 우쭈쭈 우쭈쭈 하면서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걸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은 제 역할이더라고. 그러면서 여기 제가 봤을 때 제작자들이 많아서 지금 여기 제작자들이 많아서 지금 공간의 웃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10년이 돼서 제 몸으로 익힌 한 가지는 이게 사실 되게 웃긴데 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촉. 네. 자유도를 여기까지 줘도 된다. 자유도를 여기서 적당히 내가 스탑을 해야 된다. 그냥 요런 데서 오는 것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작업했던 분들을 저는 어느 정도 비용에 어느 정도 아웃풋에 어떤 결과물을 할지라는 걸 큰 그림을 다 그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유롭게 일했어요 해주는 건 저한테 참 극찬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지금 예전에 그 정명훈 씨 있잖아요, 지휘자. 네. 그분이 아티스트로서 뭐 어떤 철학 그랬더니 지휘자는 아티스트가 아니고요. 지휘자는 사업가고 정치가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딱 지금 그 말씀이 너무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중소라고 했을 때 물론 일부 뭐 팬덤에서 막 악성 그런 뭐 당론들에서 뭐만 하면 뭐 중소니까. 근데 저는 중소니까라는 말이 칭찬으로 들리면 그건 완벽한 성공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중소라서 이런 걸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거 사실 본부장님이 항상 느끼시고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 거 아니에요? 그 지점은 사실 저희의 장점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 어떤 결제 라인이 굉장히 빨라요. 대표님 해도 돼요? 하세요. 그럼 바로 하면 돼요. 무슨 뭐 뱀이 주문하시는 것도 근데 아닌데. 모르겠어요. 배미는 많이 주문해 주시는데 근데 보통의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 생활을 많이 하고 이제 직장을 이제 저희 BT 인터랙티브가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강의를 하고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큰 회사들의 어떤 그런 결제 체계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컬 트레이닝을 하면서 다른 회사에 이제 했는데 야 이거 칠판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다음 주에 왔는데 아직도 안 고쳐져 있으면 담당자한테 혹시 칠판 언제 저희 결제가 아직 안 나서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이제 바로 바꿔! 이제 그러면 바로 쿠팡으로 다음 이렇게 오고 네, 그런 거는 굉장히 좋고 대표님의 빠른 결정과 빠른 결단이 빨리 적용될 수 있는 실제로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는 또 어울리는 포맷의 어떤 구조라는 생각도 들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쳐요.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다 뭐든지 너무너무 빠르고 확확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제 오매불망 기다리고 막 제일 윗분이 혼자서 막 모든 걸 다 좌지우지 하는 공간 안에 있다 보면 맞아요. 결국에는 새길로 새는 경우들이 많게 되잖아요. 그게 좀 요즘 저희가 올리는 플랫폼 자체가 빠르게 치지 않으면 벌써 준비하고 나오면 늦는 맞아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가장 빠르게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중간이다. 근데 왜 내가 회사를 차렸는데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일사불란하게 나의 어떤 비전에 따라서 탁탁탁탁탁 누가 뭐라고 하면 아유 누구 띄워봤어? 이러면서 내 의사대로 한번 해보고 사실 그런 욕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텐데 분명히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지난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그 과정을 다 지났죠. 약간 대표병 지나가셨구나. 그럼요. 내가 네네. 제일 난년이다. 내가 제일 잘한다. 이거는 이미 벌써 겪고서는 지나왔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이 저희 직원들과 저도 성장하고 손을 맞추는 시기였어요. 저가 아무래도 회사를 차리기까지 마음 먹었으니까 내가 이 모든 걸 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조금 다르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자본이 필요하더라고요. 조금 다르게 하려면. 근데 그래서 직원들이 할 시간을 안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 시키고 오지 않으면 그거 안 했어? 그럼 내가 연락할게. 그 시기가 되게 많아서 직원들이 정말 티는 내지 않았지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1, 2년 정도 조금 더디더라도 직원들한테 그 시간을 주니까 제가 못 보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봐주고 제가 앞으로 갈 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옆에 버블을 만들어줘요. 예전에 저는 빨리 가는 게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는 방향성을 제가 잘 제시를 해주면 직원들이 알아서 저변을 넓히면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제가 10년 동안 버티면서 배워온 것,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제가 CJ ENM에 있었으면 또 다른 삶은 살았겠지만 제가 회사를 차려서 정말 힘든 적이 많았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뭐 여기 자리여서 하는 말인데 템퍼링 비슷한 것도 분명히 있어서 제가 한 반년은 담당하던 친구들을 안 했던 적도 있었었고 그러면서 또 너무 운이 좋게 포레스텔라라는 팀도 들어왔고 GOD의 손호영 씨도 있고 박인환 선생님도 있고 뭐 여러 많은 팀이 늘면서 음악적으로나 공연적으로나 되게 많은 업무를 해보게 돼서 뉴비트라는 팀을 사실은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기획자분들이 기획을 하세요. 근데 저희도 기획을 하는데 아티스트가 그 기획에 대해서 어디 가서 말할 자리가 없고 음악에 대해서 얘기할 자리가 없고 그래도 정말 힘들게 일하잖아요. 여기 어떻게 보면 평론가분들도 매번 나오는 음악 모니터 전 이제 음악 안 듣거든요. 너무 지겨워서 듣다 보면 평가하고 듣다 보면 자괴감 들고 와 나는 왜 이런 음악 못 받아왔을까 나는 왜 이런 가사 못 가져왔을까 이런 자괴감 때문에 소비를 잘 못해요. 근데 그렇게 힘든 일인데 사실 이 종사자들한테는 스포트라이트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이분들이 사실은 A부터 Z까지 하고 그거를 아티스트와 협연을 하는데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빛나면 빛날수록 더 안쪽에 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거는 이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저희 이런 거 기획해서 너무 재밌게 이거 했습니다를 저부터 시작해서 좀 할 수 있게 너무 다 굳어 있잖아요 엔터가 절대 안 알려줘요. 그거 얼마에 찍었어요? 아 내부 기밀입니다. 기밀이 그쵸, 없어요. 사실 뒤돌면 다 얼마인지 나오고 대회비 이게 되니까 걔네 얼마 했대? 너만 알고 있어. 대부분 실제보다 더 비싸게 아닙니다. 훨씬 비싸게 했다고 한 2배 정도.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일부에 크리에이티브 팀이랑 뮤비 감독님 모셔왔을 때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단가 올라가면 어떡하지? 연락해. 근데 사실은 그랬을 때 똑같은 컨텐츠가 나온다는 건 저희가 거기까지인 게 다라고 생각해요. 같은 사람을 가지고 다른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전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승린 감독님이 CD 크리에이티브 팀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 오퍼를 줬을 때 요번에 내가 덕션을 송캠프처럼 구성을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좀 그런데 승린 감독님은 제가 10년 전에도 봤던 감독님이고 10년 뒤에도 하는 감독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이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기엔 자본이 크게 들어가니까 입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승린 감독님이 비주얼 디렉과 영상 콘텐츠를 디렉을 해준다면 괜찮지만 쓰기 힘든 감독님들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번 뉴비트의 컨텐츠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래도 잘 끝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여기 그래도 빈자리 없이 채워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밝은 얘기 좀 했으니까 제가 시행착오라는 키워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는 에이스가 성공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나름의 또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점에 다시 뉴비트라는 그룹을 런칭하면서 당연히 두 분의 머릿속에 우리는 이거는 이어나가야지 이거는 뭐 하지 말아야지 혹은 이렇게 발전시켜야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이런 자리에서 좀 할 수 있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저는 일단은 제작을 함에 있어서 저는 제일 힘든 부분은 뭐냐면 아티스트를 설득하는 일이에요. 기획을 아무리 멋있게 하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아티스트가 의지가 없다면 사실 그만큼 힘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기획을 했지만 아티스트가 같이 그 발을 맞춰줘야지 기획도 살고 아티스트도 살고 안 그러면 아티스트가 기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이래 보일 것 같고 하지만 다른 걸 줘 라고 했을 때가 사실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뉴비트를 시작할 때 이 데뷔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친구들은 뭐를
빨간 거를 주면 그냥 빨갛게 흡수하고 초록색을 주면 초록색으로 흡수를 해요. 근데 이게 횟수가 지나고 경험을 많이 한 아티스트일수록 빨갛게 주면 보라색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 저는 네. 하나 저도 말하고 싶은 게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에이스 친구들을 만들어서 진짜 많이 혼냈어요. 진짜 10개 실수해도 걱정이 돼서 20개를 해서 멤버들의 오히려 자유도가 되게 떨어져면서 좀 그렇게 왔고, 그래서 지금 유비트 친구들이랑 할 때는 실수를 하더라도 감수하자. 그리고 그거를 한편으로는 업무적으로 존중하지만 우리는 보호자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되게 엄격하자를 에이스를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느낀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에이스를 하면서 제가 되게 이 일을 시작한 본질이 흔들렸던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특이하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빠지니까 사실은 이 재미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시작하니까 더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멤버들한테 더 질책하고 직원들한테 더 질책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라디오를 나갔는데 1위는 아니지만 온전히 저희 팀을 응원해주는 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모든 직업과 세상에는 1등과 꼴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게 최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때부터 좀 일이 잘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비트를 할 때는 제가 제일 흔들리지 말아야지는 목적을 잃지 말아야지. 내가 이 팀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목적? 저는 뉴비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 K-팝이지만 3분 안에 뭐를 담고 싶은지에 제일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는 우주를 가져왔지만 저는 그 영화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우리가 모르는 우주도 모르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살았잖아요.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근데 저는 그런 낭만으로 이쪽 일을 더 해야 그런 컨텐츠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본질을 되게 헷갈렸어요. 매달 월급 주는 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월급 편하게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뉴비트는 제가 3분 안에 계속 하고 싶은 건 남이랑 달라서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저희 음악을 들으면 30년이 지나도 그때 내가 달라서 고민했을 때 이 친구들의 곡이 힘이 됐었지. 그냥 그런 좀 희망을 주고 싶은 거? 그게 좀 시행착오에서 얻은 게 요 뉴비트한테 좀 잘 넣고 싶다. 이게 뉴비트라는 새로운 보이그룹의 어떤 전반적인 스토리텔링이기도 하지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 비트 인터랙티브와 처음에 회사를 시작하셨던 두 분의 어떤 인생도 녹아있는 그래서 뉴비트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트가 그래서 들어갔나? 저희가 네. 사실 이 세션에서는 뉴비트 얘기를 안 하고 싶었어요. 네, 뉴비트는 뉴비트고, 알아서 잘. 네, 그건 알아서 뉴비트는 잘 할 거고, 저희는 잘 나왔고 내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 얘기, 맞아. 저희 이제 K-팝과 또 여기서 같이 저희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랑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집중도가 높을 줄 몰랐어요. 아니, 두 분이 얘기를 네.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재밌게 집중이 너무 잘 돼요. 네. 우리 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 네. 대표님이 저 이제 어떤 분인지 몰랐으니까 근데 딱 만났는데 처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그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똑같아요. 웃으시면서. 네. 근데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제가 여기서 안 해본 일이 없거든요. 시작했어, 그 얘기로. 근데 너무 인상적이었고 네. 이것도 하나의 수액이다. 사실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10년이라는 게 짧다면 짧지만 긴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것도 조금 궁금했던 게, 이게 적절한 질문일지 모르겠으나 그 뉴비트가 어쨌든 비트 인터랙티브에서 두 번째로 런칭을 하는 보이그룹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4세대라고 요즘 이야기하는 이 세대가 보이그룹이 그렇게 성공하기 썩 적절한 환경은 아닙니다. 지금 우선은 이제 세간의 관심이 전부 걸그룹으로 많이 모여있고, 실제로 성공 사례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룹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걸그룹들이 좀 수월한 부분이 지금은 많은 것 같아요. 또 앞으로 몇 년간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그룹을 런칭한다고 할 때 처음부터 보이그룹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거래 컨텐츠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보이는 컨셉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모성애를 자극해서 입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렇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가끔 보면 저 비주얼로 이랬지만 또 다른 매력으로 입덕하기도 하고. 아 그쵸. 그런데 착즙이라고 저는 하는. 네. 정말 음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네. 대중한테 각인될 수 있는 음악. 근데 저희 회사는 그건 노하우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비주얼을 잡고 룩을 잡고 컨셉을 낼 수 있는 노하우는 있을 수 있지만 저 자체가 이제 그 작곡가로 프로듀싱으로 시작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냉정하게 생각을 했죠. 저는 비주얼 룩이라든지 컨셉에 조금 더 특화된 대표이기 때문에 결국 레드오션에도 또 하나의 또 이게 스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걸은 생각조차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보이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약간 형식미? 조형미 같은 것이 훨씬 더 자신에게 다양하고.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근데 저는 이것도 새로운 방향인 것 같아요. 우리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1세대 창업자들이 전부 다 뮤지션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다 일종의 스타나 성공한 아티스트. 작곡가 뭐 다 그래요. 가수. 지금 그쵸. 중소기업들도 대부분 네. 다 90년대 한때 잘 나왔던 네. 작곡가들이 많죠. 그쵸. 근데 지금 이 접근은 제가 사실은 예전부터 칼럼 같은 데 늘 바래왔던 인재 등장이에요. 저는 뮤지션 출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케이팝 기획을 맡을 때 한번 스텝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지는 게 저희가 엔터업 하면 그냥 뻔하게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죠. 걸그룹 다음에는 보이그룹. 근데 이제 보이그룹 한 다음에는 남동생 그룹 낸 다음에 한 5년, 6년 차이에 걸그룹 하나 더 내고 뭔가 이렇게 항상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쵸? 근데 오히려 대표님께서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보이그룹이고 그 어떤 정서나 구조를 제일 잘 알고 있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밀고 나가신다는 게 그래서 요거의 좀 연장선인데 저희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희 회사의 보이그룹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라? 지금 앞에 얘기와 저희는 사실은 뉴비트라는 팀을 30주년에 공연을 할 수 있는 팀을 30주년에도 공연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뉴비트라는 친구를 성공시켜서 하고 싶은 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쪽 종사자한테 이 자본이 흐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티스트던 이거에 뭐 스톱옵션을 얼마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업무에 워라밸이 생기지 않고 맞아요. 아직도 뼈 갈아서 해야 되는 게 익숙한 이 종사자들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면 저희가 당연히 조금씩 환경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종사자들, 소비자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뭐 아직도 빠순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이 굉장히 저희는 그들을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비판과 비난을 구별할 줄 아는 힘을 기르는 게 저는 엔터가 나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K-팝이 아이돌 시장에 머무는 게 저는 좀 한계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이제 포레스텔라라는 팀도 있고 G.O.D의 손호영 씨라는 팀도 있는데 제가 마마도 보내고 K-콘도 보낸 건 뭐냐면 저는 그 장르가 제2의 BTS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K-팝에선 제2의 BTS 나오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틀즈 다음에 비틀즈는 없었던 것처럼. 근데 저는 오히려 K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장르의 제2의 BTS, 제3의 BTS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비트가 정말로 BTS나 뭐 정말 누가 봐도 내노라 하는 팀이 돼서 영향력도 생기고 자본도 흐르게 된다면 다 장르의 K-팝을 갈 수 있는 좀 길을 열어주는 게 저의 넥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2025년에 그냥 한국 대중음악 시장이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대표님과 비트인터랙티브의 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나 뭐 김영대 님도 그렇겠지만 어디 나가면 이제 뭐 K-팝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언제까지 아이돌 팝을 중심으로 한 아이돌 위주의 K-팝만으로 승부를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포레스텔라나 손호영 씨 같은 분을 영입할 때부터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건가요? 사실 손호영 씨는 이렇게 연이 닿기도 했고 저희가 신인 개발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회사에 에이스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호영 씨가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부모님들이 많이 신뢰를 좀 해주는 역할이기도 했고 왜냐면 손호영 씨가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G.O.D에 대한 이슈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연차가 있고 사람들이 이미지를 소비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가 되게 고민이었는데 G.O.D 이슈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그 25주년을 올릴 수 있는 아티스트를 서포트하는 데 조금 더 매진했던 것 같고, 포레스텔라는
저한테 오퍼가 왔는데 한번 모니터를 해보니까 굉장히 팬덤의 성향이 K-팝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멤버들이랑 저는 계약을 못 할 줄 알았어요.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한 번 오면 4시간, 6시간씩 미팅을 3달을 하고 가셨거든요. 질렸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그쪽이 안 가셔서 저희가 아니라 그쪽이 안 가서 이 정도로 상고 처리면 오히려 안 하시려나 했는데 되게 포인트는 저는 저희 회사가 클래식을 못하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었었고 포레스텔라 멤버들은 클래식을 하기 싫은데 클래식을 강요할까봐 그러니까 오히려 크로스오버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서로 계속 그 간을 보는 게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근데 그게 확실하게 되면서 그러면 내가 클래식을 내가 완벽히 알지 않는 상태에서 크로스오버를 한다라고 하면 이 팀은 또 K-팝스러운 이쪽 팀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이스로 대표되던 K-팝 안에서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포레스텔라나 다른 아티스트들 영입이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지금 라인업을 구상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떻게 회사가 나아갈 건지 지금 마지막 보이그룹이라고 우선 얘기하셨거든요. 네, 조금 짐작해보게 되네요. 아니 근데 대표님 말씀 듣고 우리 악세션에서도 저도 잠깐 기동령으로 들었는데 K-팝의 정의, 밴드는 K-팝이냐 아니냐 이런 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이제 너무 고정관념 자체를 K-팝은 물론 우리도 그런 정의를 쓰고 있지만 아이돌이라는 거를 놓고 시작하면 사실 답이 없어요. K-팝의 어떤 음악적인 그 경계도 애매해지고 근데 요즘 나오는 얼터너티브 K-팝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저는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팬덤과의 관계성 자체가 K-팝의 정체성이라고 보면은 그게 음악 장르는 사실 그렇죠. 특별히 관계가 없죠. 근데 그 부분도 많이 사실 평소에 고민을 하시잖아요. 음악은 그냥 도구? 팬과 아티스트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음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냐가 더 주지 않을까. 역시 회사 이름이 인터랙티브인 이유가 있네요. 인터랙티브가 핵심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얘기 저희가 들어보니까. 사실은 블립이랑 올해 뉴비트를 가지고 그냥 뭐든지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저희 사실 팬들이 아직 조소라고는 하는데 이런 요런 진짜 안 쓰려고 했거든. 저 진짜 아직도 하고 싫어요.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업계가 번하지 않으니까. 근데 정말 그런 작은 회사가 재미를 가지고 만드는 거에 500명의 팬덤이 있으면 그 다음 앨범이 나올 수 있다. 800명이 있으면 나올 수 있다. 그런 약간 바이브를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뉴비트라는 팀을 가지고 그러면 시장이 너무 재밌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사실 K-팝이 저도 종사하고 있지만 가로수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했던 K-팝 장르 다른 음악들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에이스 곡을 고를 때도 데뷔곡에 제일 작곡가한테 얘기했던 게 기존의 K-팝이 안 했던 곡. 그래서 저희는 되게 특이하게 하드 EDM이 나왔거든요. 저희 멤버들 계속 싫어했어요. 왜 남들이 하는 요즘 힙합 유행하는데 모르는데 사실 뉴비트도 좀 요즘 없는 거. 저희가 모니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아무리 좋은 곡도 누구 팀이 생각나면 고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누구 팀이 생각나면 적어도 10년은 지난 팀. 이게 사실은 저희가 고르는 목표인데 그래서 저희 메이저 되고 싶어요. 저희 뉴비트 되게 잘 될 거야 이거보다는 저희는 조금 남들이랑 다른 길을 가면서 블립이라는 회사랑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돌잔치 같은 느낌으로 오늘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가는 길을 같이는 가고 있으니 응원은 해주되 저희가 그 지표를 좀 만들면 굉장히 재밌는 다른 K-팝 아티스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 장르가 다시 재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자리를 만들고 블립과 이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좋네요. 뭔가 마무리를 너무 자연스럽게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뉴비트 그룹에 데뷔를 했기도 했고 여러모로 겸사겸사 K-팝 얘기하러 올까? 뮤직비디오 감독님도 만나고 대표님도 이런 느낌으로 왔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 뉴비트라는 그룹 자체도 뭔가 단순히 그냥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서 활동을 해나가는 것 이외에 굉장히 좀 넓은 회사의 어떤 방향성이 들어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팀을 통해서 저희 같은 사람이나 여기 모여 계신 분들도 좀 다른 꿈을 꾸고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좀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운 맞아. 시간이었어요. 근데 평론가들은 할 말 많은 걸 좋아하잖아. 그쵸. 근데 사실 동감하는 게 케이팝이 어느 순간 할 말이 되게 적어지고 있다는 요즘 맞아요. 비판을 우리끼리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이런 기획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평론가보다 기획자들이 말 더 많아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말이 많아서. 다음에 꼭 뭔가 함께 하시죠. 여기는 거의 만담. 그래서 저희가 네. 오늘 그래도 먼 길 와주셨으니까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아, 그래서 네네. 뭐 완벽한 식사는 안 되긴 하겠지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늘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희 또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저희 이제 뭐 마무리하고 네. 맛있는 식사하고 네. 하나만 더요. 네. 네. 식사 마치시고 여기 길 건너면 슈퍼 소울 서울이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네. 거기 오늘 술 네, 공짜. 거기를 다 빌려놨고 저희 칵테일과 맥주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냥 진짜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그냥 거기라도 좀 가서 편안하게 오늘 거기 진짜 재밌었다. 그냥 그렇게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우리는 단 한 가지 공통점은 있잖아. 케이팝을 진짜 좋아한다는 거. 그쵸. 이게 은근히 찾기가 어려워요. 어디 네. 가면 케이팝을 좋아한다는 말을 하기도 그렇고 아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거는 나를 케이팝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막 이런 말 여기서 해도 괜찮나? 막 약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여기서 괜찮아. 맞아요. 괜찮으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잘 하시면 좋겠고 저희도 뭐 인사드리고 네, 좋습니다. 모든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김영재였고 저는 김유나였고요. 두 분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유나 고생하셨어요.